안녕하십니까. 우리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과 인재들은 앞으로 국내외 시무주 탐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로 가는 궤적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달 궤도선 다누리는 먼 우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와 달 궤도로 들어서는 4개월 반 동안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다누리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거대한 리본 모양을 그리며 총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합니다. 이 루트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연료 소모가 적은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이라고 하는 볼리스틱 루나 트랜스퍼 BLT 궤적으로 156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까지 나갔던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쥬 L1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9월 2일쯤 추력기를 작동해 다시 지구 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에 최대 9번의 궤도 수정을 해서 오는 12월 31일 달 궤도에 진입합니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거대한 리본 모양의 다누리 궤적입니다. 탄도형 달 전이 BLT라고 불리는 이 궤적은 지구에서 달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먼 우주로 나갔다가 지구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직진 방식보다 연료를 20% 넘게 아끼는 마법 같은 루트로 미국과 일본만 성공한 고난도 기술입니다. 연료를 쓰지 않고도 발사체가 밀어준 힘으로 우주를 항행하는 것입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서 BLT 설계는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이 궤적을 설계한 것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비탁팀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비탁팀은 2020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매달린 끝에 궤적을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증을 맡은 미 항공우주 나사로부터 우리는 당신들의 설계도에 찬성한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달까지 가는 저에너지 궤적 설계에서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축하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비탁팀을 이끈 박재익 박사는 5일 BLT 궤적 진입에 실패했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대장정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습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사 일정이 오락가락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25명의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 연구진은 심우주 탐사 시대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던 겁니다. 아직 4개월 반 동안의 비행과 달 궤도 진입이라는 고비가 남아있지만은 비탁팀을 비롯한 연구진 등의 노력으로 한국 우주과학이 한 걸음 진보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달 탐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6년입니다. 처음에는 3년 동안 개발해 2018년 달에 궤도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초 궤적도 지구를 3바퀴 반 돌다 달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 내부의 이견과 기술적인 한계 등을 4차례나 겪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 궤도선의 무게도 550kg에서 678kg으로 불어났습니다. 무게가 늘면서 연료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연료 소비가 큰 기존 궤적으로는 정상적인 달 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달 탐사 사업 단장이었던 이상률 현 항우연 원장은 2020년 1월 이 문제를 풀
BLT 궤적 설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박재익, 이동헌, 방준, 홍승범, 송영주, 김영덕 등 박사로 구성된 팀 이름은 탁월한 비밀병기라는 뜻의 비탁이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처음에는 BLT 궤적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공개된 논문과 사례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이상열 원장은 BLT 궤적을 창시한 미국의 에드워드 벨브루노 박사와 나사를 찾아가 얻은 정보들을 비탁팀에 제공했습니다. 궤적 계산은 소수점 아래 13자리까지 맞춰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13자리 중 하나만 틀려도 다누리는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선진국들은 논문에 중요한 정보들을 다 담지 않기 때문에 궤적 설계에만 꼬박 7개월이 걸렸지만은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나사가 설계한 궤적을 써도 좋다는 답장을 보내왔을 때 비탁팀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다누리 본체 개발과 제작은 김대관 달 탐사단장이 진두지휘했습니다. 김 단장은 항우연 위성연구소 약 50명과 함께 달 탐사 사업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달 궤도선 개발을 완수해냈습니다. 다누리 개발에는 한화, AP위성, 카이 같은 민간기업 40곳과 13개 대학교, 정부 출연연구소 6곳도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은 궤도선 본체와 시스템 설계 지원, 조립,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SK 브로드밴드는 경기도 여주에 반사판 직경이 35m나 되는 국내 최대 크기의 안테나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나사와 유럽의 안테나와 비교해도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5기도 국내 연구진의 독자 기술로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달 궤도선 다누리 개발을 통해 시임 우주 항해에 필요한 BLT 궤도 운영 능력을 확보했고 대용량, 고추진력, 추진 시스템을 국산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임 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시임 우주 통신용 안테나까지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우리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과 인재들은 달 궤도선 운영이 끝난 뒤에도 국내외 시무주 탐사 프로그램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우리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한 자랑스러운 우리 우주항공 분야의 주역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